이번에 발생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욕을 할 때 이 연병알로마 이런 얘기를 썼는데, 연병이라는 것은 감염병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욕은 욕인데 우리 역사 속에서 아픔을 반영하고 있는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병알로마 하는 말은 절대로 연병은 걸리지 마라,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한테 주는 교훈은, 인간이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문명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세상 모든 일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데 있다. 모든 불씨는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커지고 있다. 자만하지 마라. 과학도 좋고 기술도 좋고 지혜도 좋지만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걸 한번 일깨워 준 겁니다.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퍼졌을 때 봄에 왔다가 겨울에 왕창 번지고 그 다음에 봄에 나갔거든요. 근데 봄에 왔을 때 우리가 왕창 대응을 했더라면 아마 겨울에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봄에 왔을 때 두리번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이거 뭐 바람 불면 사라지겠지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늦가을에 다시 와가지고 그해 수천만이 총체적으로 봄부터 겨울 그 다음에 봄까지를 합해서 7,500만에서 8,000만이 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16만에서 18만 사이에 인구를 잃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제 식민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들이 우리 중심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막중한 피해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대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이 발전했다고 자만했었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오만했었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 많은 삶을 살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거나 하는 것 같은 오만을 범하지는 않았었나, 거만을 범하지는 않았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 세계, 정신 세계, 문화의 세계, 그리고 휴머니즘, 인간이 본질을 떠나가지고 인간성을 잃어가는 이러한 잘못은 없었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감염을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다 저는 하나 꼭 덧붙이고 싶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울려야 살거든요. 그래서 어울려야 경제도 삽니다. 어울려야 사교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리를 준다는 것은 상호 존중하라는 뜻도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호 존중하면서 사회적 동물로서 너무 아까 말씀드린 교만, 오만하지 말는데 거기에는 인간적 거리는 좁히기를 해야 된다. 이것을 꼭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2m 거리를 두고 있어도 마음으로 사람을 비판하거나 심판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늘 진실하게, 진솔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공동저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대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 늘 바다를 바라보실 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활약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다를 바라보실 때 파도가 밀려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해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는 사고가 안 납니다. 문제는
뜻밖의 다른 쪽에서 파도가 밀려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파도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일거나 할 때 사람들이 이 사고를 당하죠. 그러한 데서 우리들이 꼭 염두에 두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풍과 같은 때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늘 마주 바람이 올 때 현명한 리더, 현명한 사업가,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나아가는 쪽에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리와 어울려서 안전한 게 좋은 거다라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큰 항해를 할 수 있고 먼 거리를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역풍이 리더십을 구분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과 같은 역풍이 불 때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이럴 때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주저앉고 숨고 할 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뭘 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큰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를 한 달, 두 달을 일찍 보고 그때 어떠한 비즈니스 방식으로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많이 손해봤으니까 영업이익을 올려야 될 기간을 놓쳤으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계속 쳐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제 판단으로는 큰 사업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 다 어려울 때 진짜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 시상식을 하는 재능기부 창조 혁신 경영이 갖고 있는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상시 같으면 우리 사회가 모두 풍성풍성했을 때 같으면 이 정도 도움 주어가지고 내 평생의 고객이 안 되는데 정말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어려울 때 다 도울 수 없다고 손들고 문 닫고 휴폐업 걸고 나갔을 때 내가 견디면서 진정으로 어려운 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더니 내가 나중에 정상 회복을 한 후에 어마어마한 자산을 만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파람은 우리들에게 주는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시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기 바랍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그것은 시간적으로 본 것이고요. 덧붙인다면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빈 구석이 생깁니다. 바람이 불면 많은 것이 쓰러지죠. 나뭇가지도 찢어지듯이 많은 것이 원래의 상태를 잃습니다. 이번 안동에 산불 났지만 산불 지나간 뒤에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현상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걸 통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거기에서 무슨 비즈니스가 있을 것인가? 초반 1년간 베푼다 치고 2년, 3년째 내가 정상 경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블루오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가 보일 겁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같은 시간적 개념이 있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평정해 놓고 나면 그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블루오션 길이 어디에 있는가, 늘 다니던 항로로 갈 것인가? 아니지요. 이제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상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잘해오셨기 때문에 상을 받고 지금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 충분하게 열릴 수 있다 하는 기대가치로서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역사적으로,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여기에 함께 참여한 동지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에게 늘 오는 행운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상식은 매우 의미 있고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페이스 마스크라고 합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 마스크 속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의 지혜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미리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얘기가 다소 길어졌지만 정말 이런 훌륭한 자리,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 운영해 주신 최세규 사장님을 포함한 여러 스태프들에게 이 자리를 위해서 거듭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려운 때 오늘 상을 받은 것을 정말 여러분 마음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그렇게 되도록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물론 저희가 이 재난을 대응해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지만 이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이 환경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지금 중국 황하강에도 이 공장을 계속 돌려서 파란색 하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중국의 공장이 중단되고 나서 이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아무리 우주 왕복선의 시대라도 우리가 건강,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습니까? 그런 로켓이나 위성을 발견하면서도 균 하나 잡지 못하는 이 시대에 보다 더 이 바다나 환경의 깨끗함을 돌려주면 우리에게도 그 보답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였고요. 이만희 장관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분리수거서부터 비닐, 요즘에 현 대통령도 비닐 없애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크레디트 카드 한 장을 먹는다는데 원래부터 하던 분이 이만희 장관님께서 첫 번째 원조이십니다. 지금 이 머리도요 일부러 삭발을 하셔가지고 환경세제, 그러니까 화학세제를 샴푸를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정말 살신성의하시는 우리 이만희 장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고요. 정말 네. 저도 장관님처럼 좀 인물이 잘생겼으면 저도 삭발 조언을 하고서 환경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